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지문입니다. 인문과 기술이 통합된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사람의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사물들이 연결된 인터넷 시대지만 앞으로 인간들의 뇌가 연결된 그런 인간 인터넷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되돌릴 수 없는 디지털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97년경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PC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바일을 사용한 인터넷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1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드론, 세탁기, 자동차 등도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중 하나가 인간 인터넷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디지털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진 사물 간의 지능 통신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 냉난방 관리, 자동차 관리 많이 있겠죠. 요즘은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죠. 또 그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것입니다. 그죠? 사물의 범위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사람도 포함되고 뭐가요? 자, 내비게이션, 기차표, 비행기표 예약 이런 것도 모두 다 사물 인터넷이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사물이 단순히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이 없어도 정보를 생성, 수입,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등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고가 되겠죠. 자,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지리 정보 시스템 앞에서 배웠는데요. 여기 주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사물 인터넷의 개념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술은 센서, 네트워크 장치, 플랫폼, 보안으로 구분되고 활용 분야도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 없이는 기업이나 심지어 학교조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자, 플랫폼이란 말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사용자 간의 서비스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 우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 또 유튜브 전부 다 또 뭡니까? 페이스북 모두가 포함되겠죠. 바로 제 블로그가 국어 교육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두고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물 인터넷은 센서 중심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나 자, 뒤에, 이거 유비쿼터스 시대. 이게 불과 유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비쿼터스 시대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자,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여러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인터넷 사전 등이 예가 되겠죠. 그런데 통신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물통신보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나 사물통신보다가 사물인터넷이 다른 면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기계, 센서, 컴퓨터 등이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런 연결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사물인터넷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물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되는 등 개방형으로 운영됩니다. 사물인터넷은 작동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처리 기능이 보강된 지능형 마이크로 컴퓨팅 기기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징과 또 전망입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기업이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현실이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공유하기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1, 2, 3은 사물인터넷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사물인터넷의 특징과 전망 과제입니다. 그럼 사물인터넷은 또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단말 및 센서, 플랫폼과 서비스 등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PC나 모바일 네트워크상의 보안은 보안 전문업체,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여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죠. 그럼 보안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네트워크상의 보안 문제는 이렇고요. 사물인터넷은 기기 제조,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 보안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너무 많죠. 커넥티드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가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 IT 기술을 융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이런 자동차가 되겠죠. 커넥티드 자동차는 사고 다발 지역이나 급회전이 필요한 구간을 지날 때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받아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설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차에 전달하는 정보를 조작해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정보가 빠져나가는 경로가 자동차인지 네트워크인지 플랫폼인지 서비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안 기능이 약할 수가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지닌 보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 부분은 사물인터넷의 특징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보다 더 한 단계 위의 단계가 인간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죠.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이 또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지식을 누구나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동차, 시계, 안경 등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의 인터넷이라고 할 만큼 삶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세상 이해하기 힘들죠. 바로 가의 내용이 이 내용 사물 인터넷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인간 인터넷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초소형 스마트폰이 사람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얘는 눈 한번 깜빡이는 걸로 사진을 찍고 생각만으로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까? 그분이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강연도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눈을 깜빡임으로써 컴퓨터로 정보를 전달해서 컴퓨터가 호킹스 박사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주고 있죠.
자, 이것이 인터넷 뉴로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 뇌끼리 서로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인간 인터넷 시대의 도래입니다. 자, 뉴로미디어 기능을 하던 전자통신망이 파괴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식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옛날에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걸 찾아서 하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죠. 자, 자동적으로 정보를 얻는데 익숙해지면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상실됩니다. 그죠? 자, 인간 인터넷 시대의 문제점인데요. 자, 인터넷의 변화와 인간 인터넷 시대의 전망입니다. 디지털 삶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식 습득 능력을 확대하지만 사실은 더 복잡한 방식의 지식 습득 능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다니고 어디에 무엇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 증진에 도움 되겠습니까? 자, 디지털 삶의 방식의 양면성입니다. 그죠? 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까요? 자, 사고력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연관 맺을 줄 아는 추론 능력,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질문할 줄 아는 비판력,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게 길러질까요? 자,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은 단지 정보의 유통일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지각작용처럼 의심없이 그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죠.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지고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사유하고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을 방해한다. 그러면 발전할 수 없죠. 자,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의 문제점, 창조적, 바로 창의력, 사고력을 방해합니다. 그죠? 지식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가 확정되고 깊어진 것은 또 아니겠죠.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물들과 인지적으로 연결되어 지식의 생산 과정을 공유하고 있지요. 따라서 지식이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물 인터넷의 특징이고요. 지식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뉴로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해형 역시 더 네트워크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뇌와도 바로 연결되니까요.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의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지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 과정과 점점 얽히게 되겠죠. 자, 인간 인터넷 시대의 전망입니다. 자, 개인 간의 지식 차이가 소멸됩니다. 다른 사람과 얽히게 될 인지 과정이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인터넷을 통한 지식 습득의 문제와 지식의 네트워크입니다. 자,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 인간의 정체성까지도 바꾸어 놓은 디지털 기술,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디지털 기술 사용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정보들의 관련성을 창조적으로 파악하고 사유한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인터넷 통한 지식 습득의 한계죠. 창조적 파악과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속성입니다. 그죠? 이해가 개인의 인지 통합 과정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된 지금 남들과 함께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자, 개인의 지식에 대한 믿음들 사이의 추론적 연결과 설명적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추론은 연관 오탄이에요. 연관을 맺을 줄 아는 능력이고요. 설명은 그 믿음들을 내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술을 합리적 근거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완성시켜 줄 것이며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이에 이런 일은 남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 인터넷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는 더 강력한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인터넷 시대를 위한 준비 방법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상대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이 되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우리 또한 이해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자, 인간 인터넷 시대의 준비입니다. 인터넷의 활용과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필요하다. 자, 인터넷이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인간이 바로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다가올 인간 인터넷 시대 인식 주체가 되어야 할 인간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되고요. 자, 오늘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특징과 문제를 공부해 봤습니다. 바로 인간 인터넷 시대의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는 뒤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 사물 인터넷과 인간 인터넷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